오늘의 두 번째 질문이네요. 김상욱님이 연락을 주셨고요.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도 질문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정말 할 일이 많고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 보냅니다. 저는 군전역 교회 팀노바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군인들한테 진짜 핫해요. 여기 군인 전문 교육기관이야 진짜. 진짜 군인 때 와가지고 되게 잘 졸업한 친구도 많아요. 지금 대학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정훈이라는 친구는 인공지능을 여기서 주로 배웠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수준 있고 애가 또 워낙 똘똘한데, 근데 이 친구의 기억이 났던 게 여기 와서 상담 받을 때 군대에서 이제 목소리 막 크게 하고 하니까 목소리가 좀 상하잖아요. 목도 좀 상한 상태에서 머리 막 짧은 상태로 이제 2달 뒤인가 그때 전역한다고, 지금 등록하고 2달 뒤에 신청하겠다고, 웨이팅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친구 말고도 정말 머리 짧은 머리로 어느 정도 온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똘똘하고 잘하는 친구 있어요. 되게 예뻐요. 그래도 되게. 아무튼 현재는 22살이고 2년대 전문대 졸업했습니다. 학과는 비전공입니다. 만약 19년 1월에 입대하게 된다면 약 2020년 7월에 오늘 왜 이렇게 2020년에 오실 분들, 미래에서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오시지? 2020년도에 오실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네요. 뭐야, 벌써 2년이나 땡겼네. 그쵸? 2020년 7월이면 와, 딱 2년 정도 지네요. 전역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기에 한 달이 줄어듭니다. 이후에 바로 팀노바에서 코딩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초 군사훈련이라는 게 있나 보구나. 복무기간 17개월? 전 2년 10개월 정도 했는데 그 산업기능요원은 좀 일반 사병보다 좀 길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숙식은 해결이 되었고 기초에서부터 응용 2단계까지 예상적인 교육비 가격이 궁금합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교육비 상승. 인플레이션 나왔네요.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어제는 1,000원 가지고 사과를 하나 사 먹을 수 있었으면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나라에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1,100원, 그러니까 10% 더 찍어냈어.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찍어내서 오늘은 1,100원에 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올랐다고 소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대비 사과 한 개의 실물보다 돈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런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육비가 상승한 거는 돈 자체가 많이 찍어내서, 또는 그 교육 자체의 가치가 돈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아무튼 인플레이션에 의한 교육비 상승 또한 매일 출석이 가능하여 팀노바 자체에서 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팀노바 알바 제도는요, 복불복이에요. 그 알바 제도는 저희가 한 6명에서 10명 사이의 알바생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긴 해요. 왜냐면 6명에서 10명이면요, 10명이면은 지금 등록금 대비 하면 한 700만원 수준인데, 그럴 거면 직원을 2명 있잖아요. 청소하고 뭐 그 자료조사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알바, 그러니까 간단한 그런 단순 업무 위주로 좀 알바를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다 충분히 하고 남을 만한 인력을 2명이나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그 기회를 주는 거죠, 차라리. 근데 그 기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걸로 돈 절약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통수 친 사람도 있었죠. 되게 많이 그때 좀 놀래긴 했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중심적일 수 있구나. 팀노바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졸업해서 연봉 3,600까지 된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체감을 했었죠. 아무튼 이거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고, 그래서 사실 이건 복불복의 운이에요. 그때 그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알바 제도는 사실은 확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기초 때 성실하게 잘한 친구들이 있죠. 성실한 친구들에게 주로 기회를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기초 때 막 성실하지도 않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알바까지 굳이 써가면서 이제 막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 때 하신 행동들이 결국에는 알바의 확률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도 되게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알바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죠.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그래서 그때그때 운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서 알바는 사실은 된다고 생각하시고 트라이 하시면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돈 낼 생각하고 왔는데 자리가 있더라, 근데 내가 할래요,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기초에서부터 응용된 게 예상적인 교육비 가격. 교육비는 2020년이면은 아마 교육비가 올라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제가 올리지 말자고 강력하게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대표니까 입김은 좀 더 세긴 한데, 그래도 좀 강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확정은 아닌데 거의 아마, 근데 다들 그렇게 공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올리지 말자라고 하는데 내후년도에는 아마 오를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2020년도면. 그러면은 근데 그때그때 저희가 커리큘럼이 변화하는 시스템이라서 이게 딱 얼마 받고 얼마만큼만 하면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10번 하면은 똑같은 근육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헬스장을 똑같이 가도. 그런 것처럼 저는 학생마다 정말 좀 길어야 되는 친구가 있고, 어느 정도 그냥 해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 수료 시기가 좀 달라요. 심한 경우에는 막 3달, 4달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막 6개월, 7개월, 심지어는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1년 더 된 친구들은 주로 기초에서 2월이 계속 되는데, 기초는 그것 때문에 시간만 소비될 뿐 돈은 추가로 우리가 받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초가 탄탄해야 응용도 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걸 갖춰질 때까지 기초에서 돈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응용에서는 돈을 받죠. 왜냐? 1대1 코칭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애매해지는 것 같네요. 그냥 교육비 만약에 한 달에 80만원이 됐다고 치면 한 10개월이면 800이죠. 근데 본인이 하기에 정말 달려있어가지고, 근데 요새 추세는 1년 2개월에 3개월 추세인데 이 이상은 더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왜냐면 하다 보면은 더 많이 이렇게 다양한 방향들을 코칭해주고 싶어서 길어진 경향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쁘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결과 너무 좋은 게, 옛날에 이제 2기 때 구직하던 친구들은 구직 기간이 최소 한 달에서 한 3주에서 한 달이 평균이었으면, 지금은 거의 2주 안에 보통은, 확실히 거의 절반 수준으로 더 짧아졌어요. 더 마음에 드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작품 수준도 높아지고, 그 친구 자체의 어떤 스킬 수준도 높아지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응용 2단계 수업이나 이제 여러 가지 수업들이 좀 더 이제 똘똘하게, 더 이제 학생들이 더 많은 거를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더 3기, 4기 되면서 점점 더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1년 한 4개월? 1년 5개월, 6개월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얼마냐? 잠깐만요. 1년에 만약에 한 10개월에 800이면 거의 한 20개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1500, 1600 사이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아무튼 부담이 없는 금액은 아닌데, 실리콘밸리에서 보셨듯이 12주에 2천만원 이런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저희는 1년 반에 1600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저희가 훨씬 잘한다니까요. 실리콘밸리 그 교육기관에 있는 작품 보고 얼마나 웃었는데, 이걸 왜 이 돈 주고 배워? 이랬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만들려면 진짜 장난 아니고요. 똑같이 저한테 12주 줘도 제가 훨씬 잘 가르칠 자신 있어요. 너무 쉬워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실리콘밸리 코딩 관련된 팀노바 페이지 가셔서, 실리콘밸리 부트캠프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부트캠프에서 12주 2천만원 교육기간 제가 비교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궁금증이 해결되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저렴한 비용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이제 리워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봉으로 보답을 하는데 단순히 연봉만 좋아지는 건 아니고, 첫 번째, 고르는 회사, 가는 회사 자체의 문화 자체가 아예 다르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자기가 맞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업무 자체가 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굴인 거예요. 만약에 네이버를 들어간다고 해도 네이버에서 핵심 업무라는 개발자들이 있을 거고, 단순한 작업을 하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순한 작업만 하면 사실 잘 안 늘어요. 핵심 작업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누가 핵심 작업을 맡기냐고요. 그 학원생들한테도 처음에 우리가 팀노바 이렇게 잘하는데도 처음부터 핵심 업무를 못 맡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 들어가는 어설픈 실력의 개발자들에 비해선 훨씬 좋은 일들이 오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보통은 팀노바 친구들이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갈 때 연봉도 막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연이 3년차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수도권의 전공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기 오기 전에 연봉이 2000대 2800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00대 후반 연봉이긴 했어요. 2000대 후반인데 지금 4000대 중반에 연봉 협상이 되고 두 회사에 붙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회사도 면접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조금 연봉 조정하면 안 되겠느냐 하면서도 이제 계속 오퍼를 주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도 2개는 연봉도 맞춰주고 나쁘지 않은 회사라서 제가 내일 저녁에 이제 만나서 이제 상의를 할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 갈지 말지. 그래서 간다고 정해지면 제가 공지를 올릴 텐데, 이 친구가 올린 연봉이 거의 한 17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1700, 1600 이 사이겠죠? 4000대 중반이니까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엄청 올랐어요. 이 친구는 엄청 오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 가치 자체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고, 사실 장기적으로 제가 알려줘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고, 이직도 제가 도와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무는 아니에요. 저는 신입 구직하는 데까지만 제가 도와주는 게 의무인데, 그 이외에는 그냥 저랑 관계 유지 잘 하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컨설팅 해주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회사 생활하다가 뭐 법적인 갈등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 도와줘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연맥인 회사도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이 어떤 제재라는 애가 나무 다 뜯어먹잖아요. 나쁜 놈의 새끼가.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그렇게 뜯어먹히고 싶진 않은데, 그런 건 아니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보다는 약간 이렇게 많이 도와줄 건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수료자들을요. 그건데, 사실은 제가 다 뜯어먹히면서 누군가 도와주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잘 살고, 학생들도 잘 살고, 수료자들도 잘 살고, 서로 잘 사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수료자들이 와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고민을 할 때 수업에서 공개적으로 상담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걸 보는 학생들도 이제 좋은 영향을 받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경험도 쌓이고, 그리고 수료자는 컨설팅을 받고 가서 불안함도 좀 없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정도만 협조해 줄 수 있고, 그러면은 저는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그런 의무는 아니지만 근데 도와달라고 한 친구도 아무도 거절한 적 없어요. 저는 열심히 해서 다 도와줬죠. 그리고 다 결과 좋았어요. 제 말 한마디에 진짜 연봉 막 400이 결정된다니까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례 되게 많아서, 외부에서 보면은 막 티노 막 힘들어 죽어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신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요즘 거의 안 나가요. 요새 응용 2단계 1년 동안요, 나간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응용 2단계까지 올라온 사람들은요,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실력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게 있어서 확실히 좀 괜찮아요. 그래서 잘 안 나가요, 요즘은 수료자들. 응용 2단계까지 올라온 친구들. 최근 한 4개월 동안에는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보통은 옛날에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4개월 동안에는 아무도 안 나가네요. 되게 의외예요. 그래서 좀 나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 힘들어요. 그 정도로 교육비 아깝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코칭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2번 답변할게요.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의 생각은 군대 안에서 코딩 인강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팀노바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런칭은 한 9월 지금 자꾸 이제 테스트 하다가 막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나와서 조금씩 이제 일정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도 9월 중순쯤에는 꼭 하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아무튼 코딩 인강 들어도 괜찮은데요. 군대에서 코딩을 할 수 있나요? 제가 군대를 그러니까 그걸로 안 가봐서 그 훈련소밖에 안 갔다 와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공익이면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잘 할 수 있으려나? 근데 애매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팀노바 코딩 인강을 듣는다고 해도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죠. 근데 사실은 온라인 강의는 사실 오프라인 강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 시간이 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훈련도 받고 막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늘까? 물론 이제 시간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코딩이란 게 그런 게 있어요. 어설프게 하면은 오히려 코딩에 질리기만 하고 실력도 안 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뭐 코딩 인강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예전부터 추천하는데 이런 질문 진짜 많고 이런 질문 진짜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게 한 40-50번 받은 것 같은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영어 공부하러 영어. 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오고 굳이 뭐 영어를 완전히 올마스터 했어. 영어만 잘해도 되는데 이게 요새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해외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개발자의 이민이나 취업 이민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나는 디지털 유목민이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은 발리에서 일을 하고 내일은 영국 가서 일하고 막 이렇게 내일 하루 만에 못 가는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발리에서 뭐 서핑 좀 하다 코딩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2-3달 뒤에는 홍콩에서 좀 거기 회사에서 계약하고 일 좀 하고 아니면 원격으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원격으로 이제 어떤 일을 받고 그 기획서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고 나는 내일 끝나면 발리에서 서핑하고 이런 걸 되게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디지털 노마드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어디더라 웹 어떤 프레임워크 그걸로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워드프레스도 전 직원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막 같이 일하는 기업이래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뭐 정말 전 세계에서 서로 막 회의도 하고 화상으로 회의하고 프로세스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노마드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프리랜서로 온라인으로 뭐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잘해야 계약을 하겠죠. 누가 온라인으로 있는 사람 불안한데 계약해. 그냥 자기 신용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일단 실력만 주면 돼. 그럼 나머지는 다 풀려요. 다 모든 게 후두둑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요. 철옹성 같은 게. 아무튼 왜 디지털 노마드 갑자기 얘기했죠? 미쳤나봐.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영어만 하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로 살든 뭘로 살든 결국은 영어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잘했을 때 좋은 거, 그 다음 좋은 거 어떤 개발 기술 문서나 이런 거 자료를 검색했을 때 중국 물론 바이두 같은 데에서도 자료가 많이 나오긴 하고요. 일본 사이트 가서 일본어로 검색을 해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걔네들도 기술명을 영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그래요. 메서드 아니면 펑션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자어로 번역된 펑션은 함수로 번역될 수 있고 근데 메서드 뭘로 번역됐지? 뭐 구조체 막 이런 건데 스트럭처 뭐 구조체 공용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막 섞어서 쓰지만 사실은 신조어들은 요즘 이렇게 기술적으로 새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한국어를 굳이 막 엄청나게 바꾸는 경향은 아니에요. 클래식한 것들은 한자어로 바꾸는데 뭐 변수, 뭐 제어문, 뭐 반복문 이런 건 한국어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영어로 소통을 하죠. 보통 영어로 기술명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을 한국에서 주로 하고 한국어로 논문 쓰면 다행인데
왜 논문에 주목을 하냐면 논문에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좀 원초적인 그런 기술의 방향을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경향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논문들을 좀 보다 보면 앞으로 이제 세계가 어떻게 될지 좀 연구를 그러니까 MIT에서 뭘 연구하고 카네기 멜론에서 뭘 연구하고 스탠포드에서 뭘 연구하고 이런 것만 대략 봐도 앞으로 뭐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거. 그리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뭐 기업들도 연구소가 다 있잖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공개된 자료만 봐도 대략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다, IT 기술이 어떻게 되겠다 라고 정도는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사실은 영어로 봤을 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영어 중에서 독해? 물론 이제 해외 가서 일을 할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제 그 남들 영어 잘하는 친구들 요새 되게 많아요. 팀노바에도 정말 똑똑한 애들 많고 명문대생들도 많고 똑똑한 애들 많아요. 여기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도 있고 해외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명문대야 심지어.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딱 자료 검토를 똑같이 이렇게 해도 확실히 시간이 단축이 좀 되긴 해요. 물론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꼭 자료 잘 찾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센스의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좀 기술에 대해서 영어가 익숙한 친구들이 좀 더 깊숙하게 볼 가능성이 너무 높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만 했으면 좋겠는데 팀도 오프라인이 목표시라면요. 근데 뭐 온라인 강의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건데 온라인 강의는 사실은 실패 확률이 좀 높죠. 저는 온라인 강의의 상당부수는 그리고 이제 그 레벨업 펌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팀노바 온라인 강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강의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는 좀 가볍게 들으실 분들, 취미로 들으실 분들, 또는 기초만 떼고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내가 독학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사실은 최고는 오프라인이긴 하죠. 그래서 오프라인을 목표로 하신다면 온라인 강의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강의를 추천하는 정도는 30% 정도고 영어를 추천하는 정도는 70%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아무튼 2년 뒤에 오실 분들 이렇게 미래에 오실 분들이 많지. 아무튼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다음 질문인데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